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여러분 제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2014년 8월 9일 새벽 4시 10분경이었습니다. 대림동의 한 주택가에서 요상한 추격전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글쎄 이 추격전에 동원된 경찰차만 무려 6대, 추가 동원 요청까지 하면 12명이 넘는 인력들이 한 남자를 쫓고 있었던 겁니다. 경찰의 새벽 내내 이어진 이 추적 끝에 겨우 붙잡은 남성의 행색은 정말 해괴망측했습니다. 실오라기 하나 없는 이런 알몸 상태에 오직 모자와 장갑만을 착용한 상태였죠. 생각해보면 이런 알몸으로 주택가 담을 넘어가면서 경찰들과 그 새벽에 추격전을 펼쳤던 겁니다. 도대체 이 남성은 왜 도망 다녔던 거고 어째서 알몸으로 주택가에 나타났던 걸까요? 40대 남성 A씨는요, 대림동에서 아주 유명했던 대변 테러남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주택가 곳곳을 돌면서 새벽마다 남의 집에 똥을 싸고 도망가는 짓을 무려 8년 넘게 해왔던 겁니다. 어찌 보면 아주 우스운 해프닝으로 볼 수도 있었지만 지난 8년간 피해를 당했던 이 지역 주민 박씨 부부는요, 거의 매일같이 찾아오는 이 대변 테러에 큰 곤욕을 치렀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이 부부의 집과 그 집에 있는 담 사이에 이 좁은 마당 공간이 있는데 여기다가 대변을 보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되었고, 이 피해자 박 씨는요, 매일 아침에 문을 열면 이 변을 확인하면서 하루를 시작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8년 동안 아침마다 이 변을 치우면서 비위가 상해서 밥을 못 먹은 적도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지역에 CCTV는 물론이고 가로등도 많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늦은 밤이나 새벽에 찾아와서 이 사람이 변을 누고 가니까 발견하는 사람조차 쉽게 없었습니다. 그러니 박씨 부부는 지난 8년 동안 그저 당하고만 있었던 거죠. 참고 참던 부부는 결국 범인을 잡기 위해 거금을 들여서 적외선 카메라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 화면에서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되죠. 알몸 상태에 모자와 장갑만을 낀 건장한 남성이 어디선가 담을 넘고 들어오더니 대변을 보고 사라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악질적인 사람이거나 정신이상자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반복적인 그의 변을 두고 가는 행동이 꽤 치밀해 보였고, 알몸인 상태를 봤을 때 행여 성범죄와도 관련이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니 너무도 두려워지기까지 했습니다. 이 와중에 이걸 치밀하다고 해야 할지 어이없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범인은 알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휴지까지 들고 와서 담을 넘어왔고요. 대변을 보고 뒤처리까지 하고 사라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박씨 내외가 찍은 적외선 카메라는 범인 인식에 가장 중요한 눈이 선명하게 찍히지 않아서 얼굴 구별이 힘들었고요. 이에 따라 몽타주를 작성하는데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다만 영상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남성의 키가 170 정도 된다라는 것, 그리고 85kg는 넘어 보이는 건장한 성인 남성, 그리고 눈두덩이가 약간 두툼하면서 코가 꽤 높다는 그 정도였습니다. 박씨 부부는 이 영상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죠. 경찰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경찰 생활 중에 뭐 이런 황당한 경우가 다 있냐 하면서 다들 혀를 내둘렀지만 어쨌든 피해자가 있었기에 수사팀을 꾸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1년이 지나도록 이 범인이 잡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알몸 상태였기 때문에 쉽게 노출이 됐을 수도 있는데 이 남성이 꽤 빨라요. 그리고 이 지역 지리를 잘 아는 듯이 담을 요리조리 넘어들었으면서 또 골목에 이 설치한 CCTV도 아주 잘 피해 다니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범인의 범행 장소는 박씨네 집 앞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주택가의 골목, 그리고 집 마당, 현관, 게다가 일반 상가의 건물 안까지도 대담하게 넘나들었죠. 여러분 다음 보실 사진은 조금 여러분 비위가 상하실 수도 있습니다. 증거 사진이었는데요. 마치 약을 올리기라도 하는 것처럼 화장실 바로 앞에 이렇게 대변을 사고 가기도 했다고 해요. 마치
내 범행을 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CCTV를 워낙 잘 피해 다녔기 때문에 경찰의 추적은 쉽지 않았습니다.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경찰들에 따르면 하도 이 똥덩어리를 뒤따라 다니다 보니까 나중에는 똥만 봐도 이게 그 범인의 것인지 아닌지를 구분이 가능해질 정도였다고 해요.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1년 정도 범인을 쫓던 경찰들은 특이점을 발견합니다. 그가 대변 테러를 하고 다닌 곳이 대부분 주로 여성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이죠. 어쩌면 범인은 이 열린 창문을 통해서 여성들의 모습을 훔쳐봤거나 훔쳐보면서 음란 행위를 하기도 했을 거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일종의 성도착증 증세를 의심할 수 있는 거였죠. 그리고 경찰들의 이 추측은 맞아떨어집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이 동네에서 거주하고 있는 한 남성이 새벽 늦은 시간 귀가를 하던 중 자기 집 현관에서 나오고 있는 알몸의 범인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는 일단 크게 놀랐어요. 왜냐면 알몸인 남성을 발견했다라는 것보다도 당시 집에는 자신의 어머니와 아내 그리고 딸, 그러니까 여자들만 집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범인은 빠르게 도망갔어요. 남성은 필사적으로 그를 뒤쫓았습니다. 물론 아직 집 안을 확인하지 않았지만 여자만 있던 집에서 나온 알몸의 남성이 도대체 무슨 짓을 저질렀을지 남성의 머릿속엔 불길한 생각으로 가득 찼었죠. 하지만요, 이 범인은 요리조리 담을 넘어서 도망가 버렸고 이 남성은 그를 쫓다가 넘어져서 한쪽 다리를 크게 다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일로 인해 장애 판정을 받게 돼요. 평생 제대로 걸을 수 없게 된 거죠. 이 때문에 그 피해 남성은 다니던 직장에서도 나와야만 했다고 전해집니다. 아니 이게 처음에는 단순 똥싸개 범인 줄 알았는데요. 피해 규모가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이에 동네 사람들조차 바짝 경계를 했고요. 새벽뿐만 아니라 낮에도 범인을 주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주민들의 수많은 제보가 이어졌죠. 분석을 해보니 범인은 주로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에 자주 목격되었고요. 여성이 있는 집 근처 그리고 현관 쪽에서 목격됩니다. 한 여성은요, 혼자 집에서 음식을 하고 있을 때 창문 너머 시선을 느껴가지고 쳐다보니까 이 알몸의 남성이 있었다라고 증언합니다. 정말 끔찍한 상황이 아닐 수 없죠. 그러던 중 8월 9일 이 대림동 주택가를 지나가던 한 행인이 홀딱 벗고 담을 타고 있는 A씨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게 되죠. 경찰은 그동안 애타게 찾던 그 대변 테러 범인임을 알아채고요. 이때 경찰차 6대를 비롯해서 추가 지원 요청까지 해가지고 범인을 추적한 끝에 결국 검거하게 됩니다. 검거 당시에 그가 맨몸이라서 어디 붙잡을 데가 없어서 요리조리 잘도 빠져나가는 통에 경찰이 그를 제압하는데도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해요. 결국 경찰 6명이서 그를 둘러싸서 팔다리를 잡고 에워싸고 나서야 겨우 사로잡게 됩니다. 다음에 등장하는 사진은 여러분에게 약간의 불쾌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검거 직후의 사진인데요. 이 범인을 검거했던 대림 3지구대 팀장 조현춘 씨는 경찰 생활 33년 만에 이런 범인은 처음이었고 검거 당시에도 아주 황당하고 어려웠다고 말하는데요. A씨를 붙잡아서 순찰차에 태우고 지구대로 돌아가는 중에 이 범인이 당황을 하거나 긴장을 하면 배가 아파지는 어떤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가지고 있었던 건지 모르겠지만 순찰차 안에서 대변을 싸버려서 경찰분들이 아주 큰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검거 후의 조사에 따르면 그가 범행을 저지르는 이 새벽쯤에 집 밖에 나올 때는 정상적으로 옷을 입고 나왔다고 해요. 그리고 골목을 돌아다니다가 옷을 벗어둘 장소를 정하고는 이렇게 입고 있는 옷을 모두 벗어서 그곳에 딱 숨겨두고 알몸 상태로 담을 넘고 그 와중에 자신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모자를 착용하고요. 혹시나 남을지 모르는 지문을 방지하기 위해서 장갑을 끼고 다녔다고 범인은 진술합니다. 꽤 치밀했죠. 이 상습적인 범행으로 인해 CCTV의 위치도 자세히 꿰차고 있었어요. 단순히 대변을 싸고 도망가는 범행에 비해서 아주 계획적인 범죄였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가장 궁금한 것은 도대체 왜 그랬냐는 겁니다. 체포된 후 그의 말에 따르면 9년 전인 2005년
음주운전을 하고 가던 중에 사람을 쳤다고 해요. 그런데 너무 놀라서 도망치면서 뺑소니를 치게 된 거죠. 결국 상대편 여성은 그 사고로 자리에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범인은 이후에 매일 밤 그 여성이 나오는 어떤 악몽에 시달렸고요. 이러다 보니 잠을 못 이뤄서 밤에 외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자신도 모르게 여성들의 집을 훔쳐보게 이르렀고 대변을 보고 오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게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개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범인은요, 네, 저 좀 정신 이상이에요 하면서 자신을 정신 이상자라고 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범인 A씨의 가족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는 그의 범행과 동기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이 뺑소니 사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 가족들이 그가 어떻게든 징역살이를 면하게 하려고 거액을 주고 합의를 했고요. 그 덕분인지 그는 집행유예 5년만 받고 풀려납니다. 물론 이 사고 이후에 죄책감으로 그가 조금 힘들어하긴 했지만 제법 집안에서는 그런 마음을 잘 추스리는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술을 먹고 주정을 하거나 집 밖을 아예 나가지 않고 이렇게 있는 어떤 여타의 정신 이상이나 우울증 증세가 아예 없었다라는 것이죠. 경찰대학 범죄심리학 박지성 교수는 범행의 원인으로 본인의 예전 교통사고 이야기를 꺼낸 것은 본인이 어떤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나도 이렇게 힘들었어요 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먼저 함으로써 변명, 정당화, 합리화를 한 발언으로 보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있었던 교통사고 뺑소니와 이번 범행과의 상관관계가 별로 없어 보인다고 분석합니다. 정신과 전문의 손석환 교수는요, 일반 사람들이 평소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안한 상황에 처하면 화장실을 가고 싶어지긴 한데요. 그런데 특히 A씨는 그 스트레스를 배변으로 해결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A씨는요,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아주 극단적인 일탈의 방법으로 똥을 싸고 도망가는 행동을 습관화했고요. 몰래 하는 행동에서 오는 어떤 카타르시스, 그리고 사람들이 이걸 발견하고 나서 느낄 어떤 당혹감이나 불쾌감을 상상하면서 쾌감을 느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 일을 가볍게 여기고 제때 검거하지 못했다면 더 심각한 성범죄를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 또한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죠. 다행히 주민들의 협조, 신고, 그리고 경찰의 끈질긴 수사와 대처 덕분에 8년간의 대림동 대변 테러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안타까운 건 아무리 조사를 해도 범인이 도대체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가 성범죄를 일으킨 것은 아니었기에 단순히 주거 침입이나 공연 음란죄 같은 다소 경미한 법률로만 처벌되었을 거라는 추측이 있을 뿐입니다. 다시 생각하면 그는 지금도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당시 대림동에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요, 지금까지도 이 바람에 문이 흔들리는 소리에도 놀라면서 여름에도 창문을 열어놓지 못한다고 해요. 혹시나 그가 다시 이 동네로 돌아와서 누군가의 집 앞에 이렇게 창문을 통해서 바라보고 있을 수도 있고요. 혹여나 보복을 하러 올까봐 두려움에 계속 떨고 지내고 있는 거죠. 물론 이 범인이 살인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실질적인 성폭행을 한 것도 아니었지만 우리 모두에게 이만큼의 공포감을 준 것을 제대로 알고는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 그가 어떤 기관에서 정신치료를 받고 있다라는 정보만 공개되어도 좀 우리에게 안심이 되지 않을까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감사드립니다.